저 이제 압구정에 있다 보니까 좀 자금력이 되는 그런 부모님 이제 많이 계시는데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과외비도 한 달에 막 쓰세요. 900짜리 막 이런 거를 이제 붙였는데 저희 한 압구정 달에 얼마요? 900 수학과외가 900이요? 900입니다. 그 어머님 저한테 혹시 연락을 좀 주세요. 제가 반값 해요. 그런데 친구 국어랑 수학이 4등급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붙였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고 바닷가 마을에서 마더텅 문제집만 2번을 풀었어도 이거보다는 잘 나왔어야 된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거예요. 본인도 이제 가라고 해서 가고 다 했는데 문제는 지가 풀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 저는 이게 가장 큰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현장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듀부티크 H 원장 홍지원입니다. 입시 지도에서 이제 풀리지 않는 대표적인 숙제 하나가 있죠. 왜 우리 애는 선생님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제가 계속 물어보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방송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 주도 학습 전문가 홍지원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알고 오시는데 사실은 제 주도입니다. 모든 네. 판을 그냥 깔아놓는. 요거를 홍 원장님은 진짜로 얘가 하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거의 이제 뭐 지옥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확인하고 온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모신 이유는 지도한 모든 학생들이 다 성적이 오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성적이 낮고 열심히 하는데 원포인트나 아니면 좀 중단기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서 성적이 상승한 학생들이 꽤 많아서 제가 이제 한번 모셨고 아마 그 부분을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할 거니까 참고로 열심히 안 하는데 성적이 낮은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많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열심히 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봐놓을게 뭐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안 오르는 애들 성적이 그대로인 애들 얘네들을 좀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부모님이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저는 항상 질문이 똑같아요. 저는 이제 보통 상담을 해도 한 번만 주로 만나서 뭔가 솔루션을 드려야 되니까 열심히 한 거 맞냐라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열심히 한 거 맞아요? 예. 뭘 하던가 열심히? 라고 했을 때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아마 우리 애 진짜 열심히 해요 라고 이제 원장님한테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랑 처음에 상담이나 아니면 이제 예. 지켜봤을 때 뭔가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하는 애들 진짜 열심히 한 게 맞냐 이거예요. 원장님 보시기에. 일단은 저는 전제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안 나올 리는 없습니다. 일단 그거를 깔고 가세요. 그다음에 열심히 하는 거랑 열심히 해 보이는 건 천지 차이예요. 사실 아이들은 그동안 그 10만 년을 겪으면서 열심히 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에 이미 통달한 아이들이에요. 천지 차이입니다. 예. 약간 그 월급 루팡 회사원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쇼잉을 하는데 아주 특화된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공부를 안 하는데 안 나온다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아이가 하는데도 안 나온다 해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첫 번째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듣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마다 이 재수생 상담을 이제 네. 하다 보면은 작년 네가 고3 때 했던 커리큘럼을 들고 오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경우 보면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듣다가 끝났어요. 뭘 들어요 주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근데 또 수학이 안 나오니까 수학 과외 붙이고 막판에 막 국어 과외 붙이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듣다가 끝난 거예요. 그게 뭐 인강이든 학원 수업이든 과외든. 그렇죠. 예, 현강이든 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썼고 아이는 항상 어딘가에 가 있었고 매여 있었고 하는데 공부를 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애들은 그냥 듣다가 끝나고 본인이 머리를 써서 문제를 풀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저 이제 압구정에 있다 보니까 좀 자금력이 되는 그런 부모님 이제 많이 계시는데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과외비도 한 달에 막 쓰세요. 900짜리 막 이런 거를 이제 붙였는데 저희 한 압구정 달에 얼마요? 900 수학과외가 900이요? 900입니다. 그 어머님 저한테 혹시 연락을 좀 주세요. 제가 반값 해요. 그런데 친구 국어랑 수학이 4등급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붙였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고 바닷가 마을에서 마더텅 문제집만 2번을 풀었어도 이거보다는 잘 나왔어야 된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거예요. 본인도 이제 가라고 해서 가고 다 했는데 문제는 지가 풀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 저는 이게 가장 큰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학군지 친구들. 운동을 만약에 내가 몸짱이 되고 싶어. 그러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선생님들이 알려줄 수는 있죠. 이 동작은 이렇게 예. 하시고 저 동작은 저렇게 하시고. 근데 그거 듣기만 한다고 막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듣고 본인이 이제 습득하고 훈련하는 걸 해야 본인의 근육이 되는 건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애들이 대부분 학원 가고 뭐 과외하고 인강 듣고 하다가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체득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네. 그런데 그럴수록 계속 성적은 안 나오니까 그렇죠. 마음이 덮하니까 그러면 더 학원을 해야 되나? 그러고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 열심히 한 거 맞냐? 도대체 열심히 뭘 했냐? 이제 이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기 체화할 수 있는 시간, 자기가 네. 생각해서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수능에서 아는 느낌은 다 네. 있어요. 봤었던 거고 아는 느낌은 있는데 결국에는 이 골대 앞에서 골 결정력이 없는 것처럼 그걸 답을 내지 못해요. 보긴 봤었는데 그게 저는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면 네. 그래 맞아 자기 주도 자기 체화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그러니까 학원을 좀 적당히 가거나 아니면 끊고 혼자 해봐 라고 딱 할 수 있는 부모님들과 학생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급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거면 사실은 좀 미리 됐어야지 지금 이미 고등학생인데 언제 자기 막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뭐 깨우칩니까? 일단은 급하니까 학원이라도 가서 일단 때우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마인드시거든요. 그리고 또 학원에서는 자기 주도하게 계속 시킨다고 하니까 그래도 자기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수능에서는 그렇습니다. 수능은 더 수능에서는. 그렇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사교육의 그런 어떤 티칭의 힘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닌데 본인이 부족한 파트가 있어요. 거기를 좀 도움을 받는다든지. 근데 이거를 완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건데도 풀강의로 듣고 있는 거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많으면 이것도 그렇죠. 하고 저것도 하면 다 좋죠. 네,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질문을 좀 드리면 그 성적이 낮은데 학원을 안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성적이 낮은데 학원을 계속 많이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네. 아마 또 많은 부모님들이 이 선택을 좀 쉬운 선택이라서 성적이 불안하니까 계속 학원을 더 보내고 하려는 게 일반적인 선택인데 이거의 단점은 방금 얘기하셨죠. 단점은 방금. 네, 네. 장점이 있긴 하네요 혹시 이거? 또 방황하는 그 몸뚱이를 네. 잡아다가 아. 앉혀놓을 순 있죠. 그나마 아예 그것도 그거라도 안 한다면 아는 느낌조차 없을 텐데 그래도 아는 느낌은 생기지 않을까. 요 정도. 근데 이게 체화하고 혼자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훈련하지 않은 애들은 못할 거니까 네. 그리고 대입의 시간이 계속 다가오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면 학원 말고 그러면 혹시 이 성적이 낮은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사교육의 형태가 있을까요 혹시? 그나마 이건 좀 나은 것 같다. 관리형 독서실 같은 거 네. 있잖아요. 거기서 앉아있는 습관부터 들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성적이 낮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공부 방법을 몰라서 애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부 방법을 모를 리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막 두메산골에 살지 않는 이상 유튜브에 또 얘들 나름대로는 동기부여한다고 뭐 연고 TV 보고 막 해요. 근데 사실 공부 방법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큰 돈 들이지 않아도 돼요. 인강을 보고 뭐 여기를 했어. 그럼 그거에 맞춰서 문제집을 풀고 익히고 요 정도를 하면 되는데 학원보다도 가장 먼저 집 공부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관리형 독서실. 근데 좀 타이트한 데가 있어요. 뭐 아이들 출결 체크를 잘해주고 그런 데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정말 부족한 게 있다면 성적이 많이 낮다면 뭐 과외 형식. 왜냐면 너무 많이 낮으면 큰 데 가서 앉아 있어도 그냥 얘들은 그냥 앉아만 있어요. 그냥 모르는 걸 다 지나치면서. 차라리 성적이 너무 낮다면 과외. 근데 한 중상위권 정도 된다면 그러면 뭐 현강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학생들은 예. 저는 관리형 독서실 추천을 하는데 네. 그거라도 근데 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학원보다 좀 과외가 나을 수도 있다. 예, 지금 차라리. 이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저는 이게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이제 학생들이나 본인들도 자주 얘기하는 게 자기 주도를 갑자기 열심히 하는데 애가 학원 맞아 학원이 문제였어 끊어 보통 이제 유튜브에 그런 것도 많잖아요. 학원보다는 뭐 이렇게 되게 좀 이상적인 학습의 형태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것들이 많으니까 야 이제 자습해 학원 됐어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독서실을 강제로 보내려도 똑같은 네. 거예요. 그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몰라 얘네들이. 그렇죠. 갑자기 얘가 내일부터 공부를 막 진짜 하기로 했어 막 아 나 이제 내일부터 진짜 막 숨도 안 쉬고 공부를 해야지 알았어 독서실 간다 자 앉았어 거기까지 할 수 있잖아요. 네. 자 근데 뭘 하지? 거기서부터가 왜 뭘 하지? 그러니까 뭐 마스터 그런 거 하나 볼까?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어머님들이 그거를 공부법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정말로 갑자기 이렇게 자기 주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부여된 학생들이 이것도 약간 파생 질문인데 보통 이런 아이들한테는 어떤 솔루션부터 보통 드려요?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학원을 많이 다니다가 원장한테 가가지고 자기주도 학습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뭘 얘기를 하세요 보통?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사실 학원은 거의 안 다니기는 저는 이제 네. 인강 베이스로 많이 하긴 하는데 거기서부터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인강 뭐 현우진 선생님 커리 뭐 다 이제 있고 좋은데 본인한테 맞는 거를 아이들이 잘 못해요. 만약에 수학 4등급인데 현우진 선생님이 제일 유명하니까 현우진 선생님 커리를 들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판을 짜고 있는 거죠. 이게 부족한데 이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듣더라도 이걸 듣자. 그 사이에 문제집을 끼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이것도 뭐 굳이 저한테까지 막 이렇게 안 해도 찾아보고 하면 그런 커리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방법도 모를 리가 없다.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컨텐츠를 좀 지정을 해주고 예, 예.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형태가 돼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 열심히 할 때 보면 인강을 꽤 많이 하거든요. 네네. 방금도 얘기가 나오셨는데 근데 그 심리가 보통은 학원을 가면 따라가기가 힘들고 특히 네. 수능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 하더라도 고3 이제 날 더워지기 시작하면 좀 성적 안 좋은 애들이 들을 수업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뭐 누구 유명하다 가서는 앉아있는데 뭐 뭔 말인지 모르겠고 안 맞으니까 엄마한테 가가지고는 엄마 뭐 이 수업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인강으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인강이 장점이 많은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아요. 애들이 보면 누구 걸 듣는데요. 아, 저 국어 강민철 들어요. 저 수학 현우진, 저 영어 누구 걸 이렇게 들어야 하는데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 선생님 걸 뭘 듣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뭐 이걸 하고 있대요. 그럼 그거를 언제부터 했고 언제까지 할 예정인데? 라고 제가 물어봐요. 근데 뭐 답변하는 애들도 있고 듣고는 있는데 뭘 듣고 있는데 그러면 다 듣고 있어요. 풀커리를 타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때 그러거든. 너 김밥 천국에 가면 메뉴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는 거냐고. 그 선생님들도 상황과 수준에 맞게 컨텐츠 구성을 한 메뉴판인 거지 넌 그걸 다 사 먹고 있냐고. 그런 것도 모르는 애들이 많죠. 맞아요. 예. 네.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유명하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인강 이거를 보면 참 그 선생님들이 쭉이 있는데 등급별로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선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문제집도 마찬가지고. 사실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뭐 인강도 있고 문제집도 다 있는데 결국에는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그거예요. 열심히 해요. 뭐 인강도 듣고 뭐 쿼리도 잘 맞아요. 잘 선택했는데 이 아이들은 오답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100에 99 정도로. 아이도 이제 상담을 오면 그냥 딱 보기부터 착실해 보여요. 여자애들만 착하고서 문제집도 이만큼 가지고 와요. 제가 상담을 할 때 네가 푼 거를 몇 개를 가지고 와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센을 풀었어요. 열심히 푼 것 같은데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네가 만약에 100문제를 풀었어. 근데 그중에서 90개를 맞추고 10개를 틀렸어. 그럼 너는 이 10개를 건지려고 90개는 희생한 거잖아. 너가 지금 맞출 수 있는 수준의 90개는 이미 너의 성적에 선 반영되어 있어. 그 10개 때문에 안 오르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막상 10개에 대한 그 오답 정리에 대해서 애들이 이제 혓바닥이 길어집니다. 예. 실수로 틀렸고 뭐 또 다시 정리하기도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이거를 놓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은 맞추는 건 계속 맞추고 틀리는 건 계속 틀리니까 이게 성적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리를 하면 좀 열심히 하는데 안 오는 애들이에요. 오늘 방송 주제가. 안 하는 애들은 뭘 갖다 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은 본인이 그거를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부족할 가능성이 네. 높고 그 다음에 그걸 준다 하더라도 어떠한 메뉴를 자기가 소화해서 먹어야 되는지를 모른다. 네. 근데 이 모르는 거는 당연히 생각을 좀 안 해서 그런 건데 이것도 학원 의존적인 애들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한 상태니까 그렇죠. 이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본인 상황과 과목별로 다 성적과 영향이 다를 거니까 네네. 그거에 맞게 필요한 컨텐츠를 적절하게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이 힘들지 않냐. 예. 근데 이거는 약간 수능이랑 내신을 나눠봐서 이해해야 되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근본적으로 공부 역량을 해결하는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신은 그 솔루션을 다 처음부터 스텝을 밟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당장 코앞이 맞아요. 시험이니까. 그 다음에 수능도 약간 마음이 급한 게 수능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3학년 초다 그러면 아직 몇 개월 남았으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강 선생님들은 컨텐츠가 내는 속도가 있고 친구들은 뭐 어디를 가고 어느 반을 맞아요. 가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이제 조바심을 느끼는 거죠. 아이들이. 그리고 모의고사를 계속 치잖아요. 맞아요. 첫 술에 배불 수는 없는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입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이 경우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아이가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나와서 답이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다. 전제로 늘 그걸 까세요. 머리가 좋았다. 어머님 언제 머리가 좋았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면 뭐 한글을 일찍 뗐다. 뭐 말을 잘한다. 뭐 중학교 때 좀 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요. 이 아이가 머리가 좋다. 에서 깔고 가면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리가 진짜 좋다는 거는 공부를 안 해도 사실 숫자는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자꾸 출발을 하면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그래도 한 것 같은데 뭐 우리 아이 머리 정도라면 이쯤이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가 이제 미화된 상태인 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을 자꾸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지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태. 그거 먼저 끊어내시는 거군요, 이렇게. 뼈 아픈데요. 현실로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낀 건 머리가 사실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머리는 속도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른 아이들은, 잘 돌아가는 아이들은 고3 때 한 방으로 끝내고 근데 머리가 평범해. 근데 이제 뭐 서울대 연고대는 가고 싶어. 그러면 사실 재수, 삼수까지 가면 돼요. 그러니까 종착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속도
속도. 가성비. 네,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가성비 것 측면에서 같습니다.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하시다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성적이 상승할 때 뭔가 제대로 된다는 거를 우리가 보면 그 증거가 대표적으로 오답 정리랑 오답에 대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예. 이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근데 오답 노트를 이제 말씀해 주겠지만 보면 그냥 예쁘게 아니면 그냥 오답을 단순히 모아놨다거나 틀린 거 봤어. 아이씨 이거 내가 실수야. 이런 게 오답 노트가 아니라 보통은 성적이 상승할 때 그 오답 노트에서 뭔가 이렇게 특징들이 있나요, 혹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부를 시킬 때는 저희는 오답 문항집을 싹 다 전과목 걸 만들어줘요. 네. 저희 일주일에 한 번 불러가지고 전과목 오답 시험을 보게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봐야 되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를테면 책 한 권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그 책 한 권이 끝났다는 건 거기서 나온 오답 문항집이 완성이 됐고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풀었다는 건데 요거를 한 달, 두 달 정도 묵혔다가 그 오답 문항집 자체를 다시 또 과제로 부여를 해요. 그러면 또 틀려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우리가 보면 수능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 사실 틀려도 괜찮아요. 내가 손 뻗어도 닿을 수 없는 문제 괜찮습니다. 근데 놓치는 문제들이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손가락 사이로 흘려가는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오답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계속. 되게 중요한 게 보통 막 개념 몇 회도 기출 몇 회도 이런 얘기는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답 몇 회도 네. 이런 개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오답도 반복적 학습이 중요하다. 예. 인간의 실수는 또 저지르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늘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정말로. 마지막에 이제 쭉 다 정리해. 저희는 이제 그대의 오답 시리즈 시즌이 있어요. 부모 이후에는 이 친구가 이제 지난 뭐 1년, 2년 동안 모아놨던 오답을 전폭 투하를 하는데 그때 애들이 풀고 또 풀면서 나중에 무슨 말 하냐면 자기는 이 파트에서 이런 문제 유형을 틀린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거기를 맞고 가면 되는 거고.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맞추고 좀 자신 있는 거를 굳이 다시 하는 것보다는 안 되는 부분을 빨리빨리 막아서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다들 공부에 효율적인 어떻게 하면 조금 덜하고 많이 가져가나 이런 걸 찾고 있는데 공부에 있어서 그게 내신이든 수능이든 가장 영리하고 교활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오답을 잡는 거예요. 저희 한 몇 년 전에 고3 현역인데 남학생이 전과목에서 딱 2개를 틀렸어요. 네. 국어 2개. 선택 과목이 언매, 미적, 물리, 지투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본인 그 1년 동안 했던 전과목에서 오답을 4,000개를 모았어요. 4,000개. 근데 그거를 4,000개나 있었나요? 네, 그 4,000개나. 친구가? 왜냐면 또 많이 했으니까. 4,000개를 모아서 그거를 4바퀴를 돌려서 시험장에 보냈어요. 그럼 얘를 누가 이깁니까? 근데 또 얘보다 성적이 낮은 아이는 1년 동안 모았는데 한 7, 800개 정도밖에 못 모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공부량의 차이가 있는 거죠. 많이 할수록 오답이 많을 테고 그럼 당연히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더 얘는 세밀하게 찾아놓은 거니까 물 셀 틈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계속 누적시켜서 그것도 메타인지인 게 오답 노트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던 이유도 있지만 내가 늘 틀리는 문제들이 반복될 건데 있어요. 예. 거기서 이거는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거를 또 나눠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결국 그거 이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친구가 틀리는 본인의 약점만 모아놓은 게 사실 자기만의 오답 문항집이잖아요. 그 어떤 문제집보다 제일 귀중한 자료인데 이거를 애들이 계속 하다 보면 이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건 수능장에서 못 풀 문제 제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손댈 수 없는 거는 그냥 딱 보고서는 제껴낼 수 있는 것도 그 시험 운영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오답 문항집이라는 건 사실 네가 수능장 가서 틀릴 거를 미리 보여주는 프리뷰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근데 성적이 좀 낮은 애들은 오답 노트를 만들면 좀 양이 많다 보니까 네. 그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답 노트가 아니라 오답 책 그렇죠. 지금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오답 노트를 다회독하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게 낫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저는 애초에 그 정도의 오답이 나올 만한 교재를 잡지 않습니다. 훨씬 더 낮은 거를. 그럼 예.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본인 수준별로 이렇게. 네. 근데 만약에 그 수준이 많이 낮으면 어떡해? 만약에 지금 애가 고3인데 네. 막 수학이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 2도 막 제대로 안 돼 있다. 네네. 그런 애들한테는 솔루션을 어떻게 드려요? 사실은 또 그런 친구들한테 맞는 강의가 있어요. 제가 또 추천을 잠깐 드리자면 김성은 선생님 강의.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끌어당겨 주세요. 그런 경우 아니면 정승재 선생님 같은 경우 아니면 이미지 선생님의 뭐 세젤 씨 같은 이제 그런 시리즈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이 친구들한테 막 4점짜리 풀라고 하면 그냥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2점부터 3점부터 그러니까 단계를 좀 줍니다. 3점부터 다 맞추자. 그럼 이 친구들 처음엔 3점도 많이 틀려요. 근데 하다 보면 그걸 다 맞추는 순간 이제 만만한 4점을 건드려 볼까? 요렇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전구가
그동안 모든 과목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고3이면 좀 사실은 좀 급하시니까 혹시 고1, 2인데 좀 노력 대비 확실히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오답 노트를 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부모님이 확인해도 좀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충분한 지표가 됩니다. 그것만 봐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공부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숙제 검사를 변태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이 귀찮으니까 답이 4번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1번이라고 해놨어. 근데 귀찮은 거지. 그러니까 맞았다고 표시를 해요. 근데 그게 또 저희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잡아내서 뭘 하고 그리고 오답 정리를 지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끄적끄적 쓰다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습의 구멍들이 문제집 하나만 봐도 보여요. 그거를 좀 체크를 한번 하실 때 국어랑 수학 문제집을 한번 꺼내서 수학을 정말 이 아이가 답이 있는지 풀이 보시면 대충 아실 거거든요. 그 이제 흐름이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국어 같은 경우도 단락마다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다 생으로 그냥 지문 답만 그냥 크게 체크. 그 국어 오답 정리도 그래요. 선지가 5개가 있으면 그중에 애들이 보통 3개는 제끼죠. 2개 중에 고민을 하는데 이 오답 정리도 이 선지 부분에서 여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구나. 이걸 체크를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3번 아니네? 그럼 4번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럼 이제 백날 문제를 풀어도 발전이 없는 겁니다. 국어는 그래서 제가 정답 노트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 답이 왜 답인지도 같이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게 왜 답이 아닌지도 같이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아주 좋은 팁을 드렸는데 우리 애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성적이 안 오는 애들 보면 일단 오답 노트를 확인해 봐라. 근데 아마 학원을 많이 다니는 애들은 학원에서 오답 노트를 따로 하지 않는 이상 개인 오답 노트를 만들 시간은 분명히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열심히 하는데 학원 많이 안 다녀요. 근데 오답 노트를 달라 그랬는데 나 그런 거 없는데 엄마? 그러면 이거는 100% 속이고 있는 거다. 열심히 하는 척 연기하고 있다. 그리고 뭐 오답 노트를 부모님들이 막 정교하게 그 정도의 모든 과목의 지식은 필요 없이 보면 아십니다. 알 수 있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로. 아, 얘가 그동안 뭐 했는지가 그게 너무 보여서. 되게 유명한 투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터뷰 어린이들 본 것 같은데 자기가 공을 던진 거를 다 기록을 해놓는데요. 그 기록을 왜 하겠습니까? 왜냐면 그 기록은 어차피 영상에도 있고 기록지에 있을 텐데 자기가 기록해놨는 거는 그때 내가 뭘 했었어야 되고 이건 실수였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공이 이렇게 가서 맞았고 이런 오답 노트를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투수는 훌륭한 투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같은 시간을 투입을 해도 그냥 마냥 무지성으로 하는 적이랑 그냥 맞는 것만 지립다 풀고 있는 아이랑 여기서 틀린 거 이거를 보완을 해서 다음번에 이제 더 좋은 볼을 던질 수 있는 이게 차이가 하루 10시간만 공부해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 텐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학년 부모님들 대상 좀 이렇게 궁금하실 거 자기주도 학습 역량 이런 거 훈련도 하고 본인이 이제 피드백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와서는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고등학교에 오면 당장 눈앞에 기말고사, 수행평가 막 하기 때문에 야 과감하게 그만두고 자습 한번 이번 학기에 해봐라고 배팅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훈련 혹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지도를 해보시니까 언제쯤부터 자기주도 학습이 적절히 훈련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뭐 골든타임이라든지. 입시는요 보통 이제 수능 준비도 부모님들이 이제 고3이 됐으니까 수능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입시의 시기는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미 저는 초5부터는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초4, 초5 이때부터. 만약에 제가 아이가 있다면 아이한테 저는 그걸 먼저 할 것 같아요. 막 처음부터 자기 의욕 넘쳐가지고 학원 다 끊어. 그리고 막 뭐 이걸 분개서 막 짜. 그렇게 하면 아이가 못 버티고 그냥 아예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 하루에 오늘은 영어 단어를 10개만 외우고 요거를 하고 약간 여유 있게 마진을 줘서 요거는 지켜가자. 컨텐츠보다 몸뚱이를 만들어내는 게 일단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약속을 좀 지켜내고 하루에 정말 하기 싫은 날이든 소풍 갔다 와서 뭐 한 날이든 간에 일정량을 먼저 소화하는. 근데 그거를 잡으실 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초등학교 부모님들께서도. 그런데 처음엔 적게. 그 애들도 그릇이라는 게 사실 필요해요. 이게 아이 그릇이 지금 간장 종지만 한데 다가 물을 막 들이붓는다고 해도 다 넘치거든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어릴수록 더 좋습니다. 이게 어릴 때는 요만큼을 하다가 점점 이제 그릇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수학 문제집을 뭘 잡을까요? A급 수학인가요? 그런 걸 잡을까요? 하는 것보다 일단은 작은 거부터 루틴을 요거는 꼭 반드시 한다. 요거부터 한 달만 해봐도 그 역량은 저는 충분히 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시기 어떤 걸 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비슷하게 초등학교 고학년이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가 이제 뭔가
대입을 위한 의사결정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뭐 A급 수학이니 뭐 블랙 라벨이니 뭐니 대부분의 이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님들 중에 대입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대입 준비를 학원의 코스라고 이해를 하시고 정해진 어떤 과목별로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입 준비 맞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수학은 여기서 여기 이렇게 보내고 여기 하고 있고 국어는 여기 보냈고 영어는 이 동네 어디 뭐 하고 있고 뭐 탐구는 뭐 하고 있고 이렇게 자꾸 접근하세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 훈련을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냐 이거예요. 그거를 못 따라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돈은 돈대로 드리고 사실 돈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얼마나 많이 썼고 진짜 천문학적인 돈과 또 애는 애대로 힘들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난다긴다 하는 학원 다 다니고 했었는데 저한테 재수를 할 때 가져오는 성적표가 보면 4, 3 막 이래요. 이거 받자고 그 돈을 쓴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럴 바엔 그냥 행복하게 초등학교 맞아. 생활을 보냈지 학원을 다 끝내야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일주일에 5일 학원을 보내고 있으면 최소 하루 이틀이라도 좀 비워서 예. 구체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뭐 해봐라고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오늘은 뭐 아니면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이와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그렇죠. 뭔가를 예. 해서 학원을 안 가는 대신 이날은 이렇게 해보자라는 훈련을 해봐야 아이도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잘 되면 학원을 좀 줄이고 예.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요럴 때부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를 쓰는 것도 훈련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때 이제 공부를 제대로 좀 시작을 할 때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가 끙끙 머리를 쓰는 거 요것도 그때부터 훈련이 되어야지 그냥 무지성으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시청만 하고 있으면 그 머리 쓰는 거 훈련이 안 돼서 고3 때까지도 그냥 애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느낌 그러니까 아는 느낌이나 답은 찍을 수 없다. 결국 이제 그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학교도 만약에 내신을 상대평가로 했으면 예. 아마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중학교가 대부분 절대평가, 성취도평가, ABC를 주다 보니까 그렇게 학원 주도로 이렇게 코스를 밟으면 안 다니는 애들보다는 더 많이 알아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 실제 A를 맞게 되니까 착시 효과가 있는 건데 그걸 바탕으로 상대평가가 시작되는 고등학교. 근데 고등학교 상대평가는 잘 아셔야 되는 게 내신 자체도 상대평가지만 고등학교 선택도 상대평가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빡센 고등학교를 가면 거기서 또 상대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2, 3중고를 겪는 건데 이거를 고등학교 가서 자기도 학습이 안 되는 애들이 이제 보면 성적이 안 나오니까 주변에 보고 성적 되게 잘 나오는 애들은 막 자기도 학습이 꽤 잘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자기도 학습이 이미 늦었고 기말고사 코앞인데 뭔 자기도 학습이야 막 이런 거잖아요. 예. 지금.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몸뚱이인 것 같아요. 결국에 몸뚱이. 이 몸뚱이를 잡아놔라. 결국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 일단은 기회가 주어지고 그 사이에서 이제 학원을 다 끊을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본인이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과목이고 이거를 무지성으로 막 넣지는 말자 이런 주의죠. 저는. 이 생각하는 훈련과 기회도 줘야 되고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네. 초등학교 5학년부터. 네. 그럼 중학교를 올라와서는 힘든가요? 그러면 중학생 한 중2 정도 됐다. 중2는 일단 이제 파충류죠. 파충류의 단계에 접어들면서부터 거기다가 자기주도 학습은 저는 조금 쉽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차라리 사춘기가 들어가기 전 올락말랑 할 때 그 전에 좀 훈련을 시켜놓는 거죠. 중2가 되면 그 시기는 약간 그 내려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파충류란 건 이제 사춘기를 예. 비유한 표현입니다. 예. 네. 이게 왜 이러지 하는 그거.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사춘기가 접어들면 그건 좀 힘들 수 있고 네. 사춘기가 끝난 중이면 되는 거죠. 요즘 또 사춘기도 빨리 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온 애들도 많죠. 그래서 산축기인데는 뭘 해도 안 된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께서 너무 과하게 싸우지 마시고 그때는 살짝 좀 내려놓으죠. 그런 말이 있어요. 사춘기가 오기 전에 팍 시키고 좀 이제 대기하고 있다. 천천히 슬로우하게 가다가 사춘기가 끝나면 또 바로 시키고. 그럼 아무리 봐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중요한 게 예. 그때 자기주도나 생각하고 사고하는 훈련이 조금 돼 있는 애들은 사춘기가 끝나도 결국 그 힘으로 예, 다시 이제 있습니다. 수습이 될 수 있는 건데 학원 주도를 했다가 사춘기가 왔는데 자기주도라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 네, 거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아요. 예. 혹시 그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과학, 사회 중에 네. 이 과목은 차라리 자기주도 학습이 효과가 더 크다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주로 고등학생들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고3 대학생들 많이 보다 보면 제 생각에 강의빨이 가장 잘 안 받는 건 국어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야 강민철 선생님이 너네 집에 가서 주 3회 개인 과외를 해도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게 그 국어 같은 경우는 본인의 뇌 구조가 깨져야 되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국어를 막 이제 보면서 막 필기를 열심히 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또 아름답게 지문을 막 해체를 해놓으십니까. 필기를 열심히 하는데 이제 애 입장에서는 시험을 딱 봤는데 이건 또 낯선 지문이야. 새로운 작품. 이건 또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어 같은 경우 강의를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되게 국어 잘하는 애, 막 천재 같은
같은 애는 나는 아까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쟤는 근거를 이렇게 찾네. 이런 거를 국어 잘하는 아이가 시험 보는 방법을 그냥 옆에서 넘겨다 보는 그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국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머리가 깨져야 되는데 이제 국어 오답 정리하는 방법이 이게 제가 아이들한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주3의 국어 모의고사를 이제 일주일에 3번씩 봐요. 아침마다. 그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이제 뭐 틀린 거를 OMR을 저희가 틀린 것만 체크해놓고 요거를 다시 아이한테 줘. 해설지를 먼저 공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애들은 원래 해설지에는 맞는 말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 안 하고 거기서도 맞는 말 보고 맞으니까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데, 국어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오르고 내가 아까 오답을 낼 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비록 오답이었지만 나름 합리적인 그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과거에 내가 오답을 낼 때 했던 그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요. 거기서 제가 2문장으로 오답 정리를 국어를 끝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었으면 안 됐는데, 혹은 아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야 됐는데, 요 2문장 그게 뇌구조를 좀 깨는 방법. 국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강민철 선생님의 컬이라고 하면 기출분석, 독서, 문학 요 정도까지는 들을 그게 있는데, 그 다음부터 시간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기출 지문이나 뭐 사설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본인이 고민을 해야 나의 어떤 뇌구조? 쪼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내 쪼가 좀 깨질 수 있어요. 그걸 깨부실 수 있고.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거는 뭐 수학은 명확히 이제 개념이랑 답이 있는 거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어는 사실 국어 문제를 잘 보면 화자의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있고, 국어는 네가 출제자의 사고와 동기화하는 맞습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된다. 네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잘 맞아도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시인이 자기 시를 갖고 풀어서 답을 이거라고 해도 평가원은 그게 오답이면 오답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인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한 거니까 그 동기화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자기주도학습 훈련,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매우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원적 사고 방식, 이 문제를 보고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거를 원해요. 중구난방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는 애가, 이 단계는 뭐냐면 5개 선지 중에서 3개는 본인이 제꼈다 이거. 여기까지는. 근데 애들이 꼭 매력적인 오답과 정답 사이에서 걸리거든요. 여기서부터 제가 말하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관, 근거 없는 자기 쪼라고 표현하는, 그러면 결국에는 수능 국어는 요 간극, 평가원이 원하는 사고방식과 나의 이런 주관, 요 사이의 간극을 줄여가는 건데, 이게 굉장히 저항이 많이 걸립니다. 힘들어요. 그럼 요 사이의 간극을 자극을 해서 줄여야 되거든요. 계속. 이게 만약에 100명의 아이가 다 오답을 냈으면 다 100개의 자기 생각을 갖고 했었을 텐데, 이거는 그 어떤 선생님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자극을 줘서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오답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구간에서 오답 노트가 중요해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국어 얘기하셨고, 근데 요즘에 또 애들이 워낙 문해력이 좀 차지니까 좀 시너지가 같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거 힘든 게. 우리가 지금 자기주도가 잘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오답 노트를 확인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알겠는데 지금 당장 기말고사 코앞이고 수능도 얼마 안 됐는데 그 훈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는 해. 근데 자기주도는 딱 봐도 안 되는 것. 그러면 이 상황에 있는, 이제 내신은 끝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것들을 부모로서 솔루션을 줄 수 있을까요? 수능 얼마 안 남은 이 상당수의 고3 학생들. 급하죠. 저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 5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이 5개월의 시점 동안 학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 학원은 아닌 것 같다. 학원은 아닌 것 같고, 문제를 많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승부를 걸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그거예요. 뭔가를 듣기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닐 거예요. 공부를 안 했던 아이다, 그런 아이들 말고는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개념을 완벽하게 100% 다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반대인 게, 원래 개념 강의를 아무리 뭐 진짜 교과서를 베꼈어도 개념을 100% 숙지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환상인 것 같고, 개념은 원래 개념 강의를 듣던 개념서를 보던 간에 한 60%? 70% 정도밖에 완성이 안 돼 있어. 그 남은 30-40%를 문제를 풀면서 이제 깨달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까 봤던 그 개념이 문제로 이렇게 돼서 나오는구나.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공부의 본질을 그래도 찾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학원을 도움이 안 되고 학원을 과감히 끊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도 한 반 정도는 동의하는데, 지금 학기 중에 예를 들어서 학교도 다니고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막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뭐 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되고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여름방학부터는 이제 학교 생활이란 게 다운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원을 다녀도 자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그럼요. 있습니다. 네. 다만 학원을 주 7일 막 고르게 하지 말고 하루나 그렇죠. 이틀로 좀 예. 몰아서 자습이랑 학원 가는 시간을 좀 구분해서 예. 시키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성적이 지금 아주 안 좋다거나 아니면 누워 있다가 이제 수능 공부를 하려고 한다, 저는 걔네들은 학원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까 잠깐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게, 개념을 보면 성적 안 좋은 애들 보면 처음부터 막 차근차근 막 일단원부터. 이렇게 수능이 널 기다려주는데 아닌데 언제 다 할 거냐고. 몇몇 과목들은 좀 순서를 바꿔서 점수를 맞는 이런 행위가 좀 필요할 수는 있다.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만 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 캠프를 하면서도 여름에 애들한테 시키는 게 수능을 매일 치르는 연습을 합니다. 아이들이 꼭 그런 게 있어요. 실력이 좋으면 당연히 수능 점수가 잘 나올 확률이 높은 거지만 실력과 수능 점수는 정확히 비례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죠.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뭐 그놈의 멘탈서부터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약간 수능으로 국한시킨다면 수능은 약간 깡따구가 있는 애들이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야수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야수의 심장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공부는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온 아이들은 심장이 토끼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상당히 이런 부분이 또 점수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애들이 시험장 가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멘탈. 그럼에도 써볼 수 있는 게, 시험을 차라리 많이 봐서 그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시험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또 시험, 기계적으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수능은 몸으로 치르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모의고사를, 내가 수학이 지금 3등급인데 그럼 못 푸는 문제가 있어. 그럼 난 모의고사 보는 게 의미가 없냐? 이게 아니라 못 푸는 문제도 제낄 수 있는 눈? 이것도 필요해요, 사실은. 안 풀리는 걸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걸 봤을 때 시험을 치는데 준비하는 게 시험만 한 게 없다. 여름방학 이후에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많이 예, 팔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제가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그 네.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언제 준비하는 거냐고. 준비하고 파이널을 하는 게 아니라 파이널을 하다 보면 준비가 된다,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말씀이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잘 치시고, 우리 고3 학생분들 부모님들은 지금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학년, 특히 이제 이 영상을 보는 혹시 초등학생 부모님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학원을 그런 식으로 보내서, 물론 학원을 그렇게 보낸다고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상위권 구간의 학생들은 그런 식의 과정으로는 안 되더라. 예.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홍 원장님 처음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고, 저희가 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사실은 이 문제는 계속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나오나. 공부법. 냉정히 말씀드리면 엄마들도 공부를 예전에 좀 해본 가닥이 있어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편하긴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공부를 꼭 잘했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엄청 놀다가 1년 바짝 해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 갔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경험이라도 있어야 예. 애들이 좀 이해가 될 예. 텐데,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보니까.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되면 또 모셔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